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잡혀가는 경찰들입니다. 전 경찰청장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정보 경찰들의 어떤 정치 개입 그리고 불법 사찰 이런 의혹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경찰 조직의 수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강신명 그리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주요 직책에 있던 4명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얘기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일단 이 사람들은 2016년 총선 당시에 이 경찰 정보 라인을 활용해서 정권에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했다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기획 이런 데 참여하거나 또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와 여당의 비판적인 세력들을 좌파 이렇게 규정을 해서 사찰을 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쭉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겨레가 특히 이제 연달아 쭉 보도를 했는데요. 2016년 4월 총선 당시에 정보경찰 3,000명이 투입이 돼서 사전 투표소의 분위기 등을 염탐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걸 이제 그 윗선 등 보고를 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 투표소에 대구에 갔더니 사전 투표용지를 한 번 접는 게 아니라 2번 접더라. 그래서 뭔가 대구의 표심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고서에 써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정보경찰들이 했다. 이런 이제 보도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른바 비박계로 분류가 됐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을 이제 사찰했다 이 얘기인데요. 공식 비공식 일정은 물론 소문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해왔다. 이것이 아주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온 바 있습니다. 또 그 세월호 특조위 방해하려고 한 내용 이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찰 정보국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문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런 보도도 이제 한겨레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세월호 특조위 활동들을 제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나와 있어서 굉장히 그 강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는 보수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들하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이런 공작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까지도 이제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보도가 있었어요? 2016년 3월 달에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하고 교육청이 대립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예. 이때 정보경찰들이 부교육감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인사조처 등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다. 이 얘기인데요. 이 부교육감들의 경우에는 교육감과는 달리 교육부 파견 공무원이 이제 맡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권을 교육부가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교육감의 성향을 다 파악을 해서 진보 교육감들에게 동조를 하거나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좌천성 인사 발령을 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건데 네. 이 보고서의 내용들은 일부가 실제로 집행이 돼서 일부 부교육감들 일부가 실제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다. 이렇게 좀 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 경찰들의 활동 범위가 아주 전방위적이네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 둘 다 정보경찰 출신인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강신명 전 청장의 경우에는 2007년에 경찰청의 정보 이과의 과장을 지냈고요.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경찰청에서 정보국장을 지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2009년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런 이제 이력도 갖고 있죠. 네. 이철성 전 청장의 경우에는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찰청에서 정보국장을 지냈고요.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또 이 강신명 전 청장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즉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정보경찰들의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책임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직 서울경찰청장은 체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오늘 이제 경찰이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 정보경찰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 등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 이 구은수 전 총장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출석을 해라 이렇게 거듭 이제 통보를 했었는데
구은수 전 청장이 그동안 이제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게 됐는데 그러자 이제 이 조사에 응하게 됐고 조사를 받으러 온 이후에 이제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구은수 전 청장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2015년에 또 서울 경찰청장이 된 이런 이력을 또 갖고 있습니다. 앞서 그 전직 두 경찰청장은 영장 청구를 검찰이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체포된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이 체포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동일한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특히 정보경찰 문제는 검찰이 최근에 이제 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 이런 우려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이 정보경찰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은 경찰 내부에서는 지금 수사권 조정 국면인데 전 경찰 조직 수장들하고 또 이 구속영장 청구된 사람들 중에 보면 현직 경찰청 외사국장이 지금 껴있는 상황인데 예. 이걸 검찰이 특히 오늘 한꺼번에 신청을 한 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감령 경찰청장이 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요. 뭐 영장 청구의 시기가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고 우리 경찰은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뭐 수사 상황에까지 검찰과 경찰이 뭐 서로 치고받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심란한 검찰입니다. 이번엔 또 검찰 소식 왜 심란해요? 법무부가 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빠른 시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KT 채용 비리에 대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장 친인척이 바로 이 또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분위기가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전반적인 상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지금 현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언제까지죠? 7월 24일이면 이제 2년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따지면 한 75일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2달 반이나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무일 총장이 이제 후보가 될 때는 후보 추천위가 구성된 뒤에 한 25일 후에 이제 임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는 전임이었던 김순환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점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그 전의 상황, 2015년 12월 1일에 퇴임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50여일 전인 그해 10월 12일에 후보 추천위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이 시기 자체가 좀 빠른 것은 사실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후보 추천위원회를 좀 빠르게 구성했다. 그 의미는 뭐예요?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힘을 빼기 위해서 이런 좀 일정을 빨리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좀 제기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무일 총장은 다음 주 중인 14일이나 15일쯤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 13일부터 국민 추천 절차 이런 거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기 총장이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쏠리게 되는 것이고 현직 검찰총장의 입장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이제 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군요. 또 KT 채용 비리에 뭐 지검장 친인척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이 KT 채용 비리는 서울 남부지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업무 방해 혐의 공소 사실 중에 권익환 서울 남부지검장의 장인인 손모 씨가 부정 채용을 청탁한 내용을 포함시켰다라고 오늘 이제 밝혔습니다. 아하. 최근 사건 관련자들의 이메일을 복원해서 2012년 상반기 공채에서 부정 채용이 3명 더 있었다. 이 사실을 검찰이 파악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서울 남부지검장의 부인의 사촌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남부지검장 본인도 이 사실을 알았대요? 검찰에 따르면 이 권익환 남부지검장은 지난달 24일에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나서야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고요. 그런 직후에 즉시 대검찰청에 이 사실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청 행동강령을 보면은 이렇게 본인과 관련이 있는 뭐 사람이 피의자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직무 회피 여부 등과 관련해서 상급자와 상담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후에 이후에 권익환 지검장은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연가를 신청해서 스스로 관련 업무를 또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이런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지만 이런저런 얘기가 또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란한 검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